예, 안녕하세요. 배고프동산 수술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인데요.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표가 되는 자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투자 물건들을 선택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 12월 달 시장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11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의 상승폭 둔화와 기타 지방의 하락세 지속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전세는 매매가 하락 영향, 계절적인 요인, 겨울철에 이사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입주 물량 증가. 우리가 지금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됐다. 예, 전국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살펴보시면 서울은 시장이 관망세고요. 강남 4구가 하락전환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리하고 김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요. 인천 지역 마찬가지로 약간의 상승폭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천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다른 기관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가 조정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이럴 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라는 게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뭔가 혼란스럽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은 상승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어느 분은 하락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누구 말이 맞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예. 시간이 지나보고 흘러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하락 기조에 가까운 내용과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매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에 힘을 실어 두시고요. 이럴 때 전국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수도권 예를 들어서 대전, 세종, 일부 지역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은 보이지만, 양상은 보이나 전반적인 뭐라고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디요? 대전하고 세종.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대전, 세종 굉장히 또는 대구, 광주 굉장히 뛰어났었잖아요. 유튜브나 방송이나 전문가분들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 지금 거래 잘 안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근 지역 일대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하락세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부산, 울산, 강원 등 하락 지역의 하락폭이 확대 지속되고 있다. 부산, 울산, 강원이 하락폭이 좀 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대 강역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전은 상승폭은 확대되었지만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대요. 그렇지만 이제 대구나 이제 광주가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고요. 그랬을 때 위에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뭔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많이 드렸었죠. 누군가가 굉장히 핫할 때 조심하세요. 핫할 때. 그러니까 급등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급등할 때. 왜? 반대말이 뭐예요? 급락도 있잖아요. 그쵸? 급등 뒤에 급락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밥이라는 걸 먹을 때요. 급하게 먹으면 우리 뭐하죠? 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아직 못하신 분들 또는 뭔가 이쪽 지역에 혹해서 투자를 하고 싶었던 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라는 신호 제가 말씀드리고요. 부산, 울산은 하락폭 확대로 인해서 5개 광역시의 전체적인 상승폭은 둔화가 되었다. 울산이 엊그저께 봤던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하락폭이 깊어요.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그랬을 때
자, 울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이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 관리. 예.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좀 더 봤을 때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점이 좀 저점에 가까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울산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관심 지역으로 좀 그러니까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이나 8개 도, 8개 도를 봤을 때 전반적인 하락폭이 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방 압력, 하방 리스크가 좀 뭔가 이쪽으로 무게를 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전국의 주택가격도 좀 조정이 되고 있고, 전세가격도 대체적으로 강남 4구든 대구든 광주든 대전이든 전세가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라는 건, 매매가라는 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자, 전국 전체 통틀어서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도 보면 이 끝부분이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도 살짝 꺾였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에서 지금 뭔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자, 광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전도 뭔가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지금 위에서 살펴봤을 때 하락세 쪽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가 됐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녹록한 시장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상품적인 측면, 아파트냐 빌라냐 신축이냐 뭐 재개발이냐 이랬을 때 뭔가 조금 더 자기에게 맞는 상품과 지역을 선별하셨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조정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조정으로 바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뭔가 서서히 조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될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정도 될 수도 있지만, 요번에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2018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던 7, 8, 9, 10월달. 그런 것처럼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정을 하지 마세요. 단정을. 좀 생각을 여러분들 유연하게 가지셔야 돼요. 유연하게. 생각을 유연하게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넓게도 볼 수 있고요. 좀 간단하게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자, 물건들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주택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자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연체율 나와 있습니다. 연체율. 연체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연체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로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경매를 지금 받을 필요가 있냐 없냐? 저는 지금 경매 낙찰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지금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낙찰 받으면 뭐합니까? 좋아하면 뭐합니까? 가격이라는 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자,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 자, 그리고 자, 명도로 인한 비용 증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을 좀 관망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자, 1, 2년이 지난 뭔가 이렇게 하락세면 하락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자, 경매라는 것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는 건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주택 수주라든가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랬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자, 부동산 시장, 주택 경기 실사 또는 주택 사업 경기 실사 다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거래 가격 지수도 나와 있고요. 자, 주택 시장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 보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LH 토지주택연구원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자료가 있더라. 이러한 자료들을 매월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 분들조차도 이러한 빅데이터 자료를 잘 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과거의 경험적인 그 측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자,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 빅데이터 자료죠. 빅데이터 자료들을 많이 접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요 청약 경쟁률도 다 나와 있잖아요. 전국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청약 경쟁률은 어디가 셌었는지 11월 달에 자, 경상북도가 173대 1로 가장 높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경상북도에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경상북도에 그 지금 보면은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공급 물량이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지적인 자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지역 경기 침체가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좀 알고서 자 부동산 시장에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분양 물량입니다. 자, 그랬을 때 60제곱미터 이하, 자,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인데, 자,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 인천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인천, 부산, 대구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역들 또 어떤 아파트 평형대가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느냐, 이런 색깔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어떤 평형을 공략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고, 자, 이러한 물량 부담 때문에 자, 부산이라든가 자, 경기도 일대, 그리고 지금 인천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구도 지금 침체가 되고 있다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면 자, 어떤 지역에 어떠한 그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월 파악도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뭔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고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자, 미분양 물량도, 미분양 지역도, 자, 물량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분양 물량과,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확산도 점차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후 미분양 특히 굉장히 위험하다.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미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다 보면 자, 불 꺼진 아파트 단지도 나올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물량이 점점 쌓이다 보면 자, 할인 분양이라는 게 나오겠죠. 할인 분양 시기가 점차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 이런 할인 분양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랬을 때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래 가시면 자, 우리가 그 RS 그러니까 RESI 지수라는 게 있어요. RESI, 그러니까 RESI 지수.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주택 전세에 관한 사항,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주택이든 주택 전세든 주택 매매든 다 꺾였다. 가격 전망이요. 자, 가격이 자, 전망하는데 그 전망하는 치수가 자, 상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하락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래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택과 토지와 주택 전세에 관한 부분이 자, 전체적으로 똑같죠? 다 꺾이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표를 봤을 때 자, 여러분들 그 TV에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과, 또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러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 직접 원문을 보시고 원문을 보시고 뭔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좀 뭔가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정보의 권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권력. 그래서 이런 권력들을 여러분들도 자, 누렸으면 좋겠고, 이러한 자료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지불한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고급 정보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지금 시간에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표한 12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하여튼 금일 이 여러분들이 세금을 지불한 만큼 여러분들도 그 정보의 권력을 누려보자, 누려봤으면 좋겠고요. 자, 금일 시간은 이쯤에서 이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